누군가는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야 주식이 다 빠지니까 비트코인도 많이 못 오르는구나 아니면 약간 방어했구나 이 정도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유일하게 금, 은, 에너지 빼고 그 비트코인 이렇게 큰 낙폭 속에서도 파란불을 띄우고 있더라.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상승갭이 유의미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2%대 중후반 정도. 이미 차트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 좀 느껴지시죠? 다만 아직까지 우리 현물 차트에서 일봉상으로 전일 종가를 넘어서긴 했으나 전일 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승갭이 다 반영이 되면 전일 고가를 넘어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바로 위에는 200일선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돼요. 위쪽 저항선은 대략 86K 수준입니다. 86K까지 무조건 간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86K가 조금 명확한 저항선이라는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블록핑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40일 정도 남았나요?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 앞으로도 약 한 달 이상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랑 시세는 크게 변동이 없죠. 어제 방송할 때쯤도 뭐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자면 어제 물가 예측치를 하회했어요.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신 분들 혹시 확인 못하신 분들은 예측치를 0.1%포인트 하회했고요. 수치는 좌측 하단에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근원 물가는 아직도 2%대 후반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좀 평상시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시기에 근원 물가 지수 물론 이제 평상시보다는 살짝 높은 감이 있지만 위기를 불러올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박스권 상단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크게 시장에 압박도 희망도 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무슨 단기적인 호재냐 단기적인 악재냐 이걸 신경 쓰시기보단 우리가 물가 보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가 바로 금리죠. 어제 우리 같이 확인할 때 방송 시작할 때 끝날 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오히려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상태. 8대2까지 거의 9대1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7대3 정도로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번 금리까지는 한 달 조금 안 남았어요. 한 달 가량은 시장도 갈팡질팡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비해서 오늘 김프 많이 올랐죠. 거의 1% 가량. 이게 하락 추세에서 김프가 오르는 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횡보하면서 김프가 오르거나 반등하면서 김프가 오르는 건 늘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희망적이거나 절망적인 기준점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부족한 수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시레이트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아직도 코인의 사용률은 늘어나고 있다. 그 밖에 거래소 보유 물량이나 기타 등등 위험 요소는 아직도 보여지지 않고 늘 말씀드렸듯이 기다림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 도미넌스만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듯 싶었던 알트 도미넌스는 다시 꺾였습니다. 이거는 조금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 현재가 좋지 않다는 건 앞으로는 좋을 거란 얘기죠. 제일 안 좋은 상태가 현재 너무 좋은 거 그게 안 좋다기보다는 팔아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알트코인들의 의견입니다. 알트 얘기 나왔으니까 인덱스 보시면은 여전히 바닥에 붙어 있고요. 16. 예전에 우리 돈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수치 보면 이거 적극 매수, 영끌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그 밖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특별히 달라진 점 없습니다만은 조금 유의미한 건 미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미장이 많이 빠지고 그 와중에 금, 은 올랐죠. 사우디 아람코는 에너지니까 살짝 예외로 해두기로 하고요.
금이랑 은이랑 따라 오르는데 비트코인도 뭐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0.3%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굳이 유의미한 점을 찾아보자면 주식이 빠졌는데 비트가 조금 빠지거나 안 빠진 게 아니라, 조금 빠지거나 많이 빠지거나 안 빠진 게 아니라 올랐다는 거.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식이 빠질 때 금이랑 은이랑 올랐는데 비트도 유의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 은 전통적인 안정자산이잖아요. 주식 빠질 때, 그리고 그 와중에 안전자산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갔을 때, 금, 은이 올랐을 때 비트조차도 따라 올랐다. 이건 조금 의미 부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비트코인도 엄연한 안전자산의 성격을 일부 갖추고 있구나. 금이나 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같은 결을 지니고 있구나. 어느새 그런 반열에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뭐 작살났어요. 막 5.9%,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4% 빠졌거든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큰 의미를 갖는 수치는 아니에요. 은이 한 2% 올랐는데 1%도 못 올랐잖아.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으나 그래도 같은 계열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움직임은 보여줬다는 거, 이게 상당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라는 말이죠.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데이터 분석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는 각자의 주관이 조금 들어가요. 누군가는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야, 주식이 다 빠지니까 비트코인도 많이 못 오르는구나, 아니면 약간 방어했구나, 이 정도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유일하게 금, 은, 에너지 빼고 그 비트코인, 이렇게 큰 낙폭 속에서도 파란불을 띄우고 있더라,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 이거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번 주 일주일 내내 제가 비트코인과 금과의 어떤 그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해 왔는데요. 시작점, 그리고 제 어찌 보면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제 분석의 결과가 조금은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 딴에는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어쨌든 아직 시가총액은 조금 많이 밑에 있고요. 이제 막 디커플링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다음 달 금리 결정일까지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팔아야 될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금은 더 거시적인 상황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에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